안녕하세요, TWN 스트림입니다. 오랜만에 리뷰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바로 이 녀석 해밀턴 카키필드 오토매틱 티타늄 모델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시계를 빌려주신 제 지인분이 계시거든요. 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 형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리뷰에 앞서서 좌측에 간단하게 스펙을 설명드리고 리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브랜드는 해밀턴이고요. 군용 시계로서 역사는 유명하죠. 카키필드 시리즈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를 보면은 1892년도 설립 이후 브랜드는 시작되었고, 군용 시계의 역사를 보면은 100년 정도의 정통이 있다고 합니다. 1914년 이후로 미국과의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영화 사업과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도 그렇고, 우주 관련된 영화나 이런 데에서도 협찬을 많이 했었죠. 옛날에 맨인 블랙에 나왔던 벤츄라 같은 모델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셀럽 같은 느낌이 나오고 할리우드와 관련이 있는 그런 브랜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재밌는 브랜드고 또 젊은 브랜드 느낌이 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모델명은 카키필드 오토 38mm이고요. 모델 넘버는 H7020-5830입니다. 사이즈는 38mm이고요. 러그 사이즈는 20mm입니다. 두께는 11.45mm이고 오토매틱인 걸 감안해도 그래 두꺼운 두께는 아닙니다. D는 시스루 케이스백으로 되어 있고요. 소재는 티타늄 소재라서 보시다시피 약간 무광의 매트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하나 있는데 해밀턴 시리즈도 그렇고 해밀턴 다른 시계들도 무반사 코팅에 대해서 좀 잘 안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반사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글라스는 사파이어 글라스고요. 무브먼트는 H10 무브입니다. 80시간 파워 리줍을 가지고 있고 니바크론 항자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스프링 부분이 그런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모델도 시스루 케이스백을 채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수는 100m인데 스크류 용도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방수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스포츠 시계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이버 시계처럼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물이 튀거나 간단한 그냥 물 첨벙하는 거, 간단한 물놀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시계는 물과 가까이 하지 않을수록 더 좋다는 거는 보통 이제 매니아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방수 기능이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신뢰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손 씻고 세수하고 이런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 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펙은 이렇게 설명드렸고 리뷰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한 시계는요. 신제품인데 티타늄 소재입니다. 티타늄 소재에 보통 익숙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티즌, PMD56 같은 저가형이라고 하긴 그렇고 중저가형 생각했을 때 일본산 시계들이 티타늄에서 가성비가 좋은 시계가 많잖아요. 솔직히 이제 알리산 이런 시계 사용해서는 전 티타늄은 딱히 많이 본 것 같진 않고 실제로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어 놓고 또 쓸만한 시계를 만든 거는 일본산 시계 티타늄 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티즌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PMD56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시계가 아니고 스위스 시계 브랜드에서 그 시계들보다는 물론 비싸지만 오토매틱이고 검증된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또 티타늄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100만 원대 제품을 만들었다는 걸 보면은 해밀턴은 가성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카키필드라는 브랜드 정체성도 그렇고 헤리티지를 생각하면은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 번 사고 저렴한 가격에 코치 시계를 사면은 10년 이상 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시계 욕심을 안 낸다고 보면은 스와치 그룹에 속한 해밀턴의 유지 보수에서의 장점도 있고 또 나중에 관리를 해서 또 자녀에게 주더라도 또 충분히 유지 보수 가능한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중저가형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괜찮은 시계를 찾고 싶다면 TME 중에 추천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밀턴을 좋아하니까 해밀턴 추천드립니다. 이 시계는 한번 착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38mm라서 별로 크지가 않아요. 러그 투 러그도 안 길고요. 카키빌드 메카니컬 같은 경우에는 38mm라고는 하지만 러그도 좀 더 두껍고 볼드한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시계는 러그 투 러그도 안 길고 이렇게
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은 약간 볼드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건 제 스트랩으로 줄지를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느낌입니다. 손목 18cm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라비안 인덱스 숫자 다이얼 인덱스가 좀 매력적이고 왼쪽 사진에 야광샷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렌지 색깔 포인트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군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즉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현했는데 24시간계 표시도 있는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사되지 않고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티타늄이다 보니까 착용감은 정말 좋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브레이슬릿도 따로 오더해서 장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브레이슬릿 장착한 사진입니다. 시스루 케이스백이지만 뭐 볼 건 없습니다. 그냥 뚫려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동 감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동 감기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각사각한 느낌이. 조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0단계선 수동 감기. 하나 빼면 바로 핵 기능. 스크류가 아닙니다. 손에는 지금 제가 작업하다 와가지고 이게 잘 안 닦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모델이 바로 카키필드 38 오토 티타늄 모델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스크류 케이스백을 사용하고 있고 시스루 백이지만 크라운 부분은 스크류가 아니기 때문에 방수 100m라고 하지만 그렇게 다이버 시계처럼 접근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스크류 부분에 마모가 없고 또 스크류 케이스백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편의성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방수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도 과거에는 해밀턴이 쓴밀턴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요. 초창기 이제 모델들은 방수 이슈 있는 모델도 일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카키필드 메카니컬을 6년 이상 사용했고 최근에 카키필드 쿼츠도 구입했지만 괜찮은 모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오토매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 모델 카키필드 메카니컬의 그런 헤리티지 그리고 손맛을 즐기고 싶은 분도 있지만 뭐 바쁜 일상에서 그 밥까지 주고 하면서 이제 사용하기 힘들다. 그런데 기기시계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아무래도 100만원대 초중반, 그러니까 병행 구입가 말고 실제 리테일가로는 140만원대 전후 할인하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런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이 모델이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좀 더 카키빌드에서 고급화된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니라면 이제 저렴한 가격에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하면은 50만원대에 60만원대 초반에 이제 카키빌드 쿼츠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오리지널 헤리티지를 가겠다 하면은 100만원대 초반에 이제 브레이슬릿까지 세트로 해서 카키빌드 메카니컬을 구입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리뷰한 시계는 지인분 통해서 잠깐 빌린 그런 신제품입니다. 카키빌드 메카니컬 그리고 카키빌드 쿼츠에 이어서 카키빌드 오토 티타늄 모델이었습니다. 38mm 사이즈고요. 구입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TW 스트림입니다. 고맙습니다.